실제 사례, 제가 운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 수익률이 2%를 다 못 넘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대 후반이시고 그리고 좀 안정 투자 성향이세요. 그리고 매년 2% 정도 되는 수익률, 대한민국 90%가 그러니까 2% 되는 수익률을 갖고 계시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너무 수익률이 낮다. 이것 좀 어떻게 운용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일단 절반은 채권으로 가자는 얘기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절반을 어디에 갈 것이냐 얘기를 해서 미국 A, 미국 B, 글로벌 A, MMF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나오죠. 일단 4개 이상으로 쪼갠 거죠. 1040일 정도 지나서 수익률을 봤더니 35.1% 정도 수익률이 나온 거죠. 꽤 높은 수익률이죠. 근데 더 대단한 건 이 절반은 채권이었다는 거죠. 채권은 수익률이 많이 나봐야 2%대거든요. 그럼 이거를 주식으로 다 갔으면 70%가 넘는 수익률이 났겠죠. 근데 제가 운용을 되게 잘했느냐 아니면 펀드를 잘 치고 빠졌느냐, 저는 그렇게 펀드 운용하지 않아요. 한번 사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냥 두는 편이에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이분은 딱 그만큼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식을 설정하고 나서 그 빨간색 양이 더 커졌죠. 왜냐면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서 주식의 금액이 더 커진 거예요. 총 금액이. 지금 59대 41로 채권이 더 줄어 있어서 이거를 다시 5대 5로 맞춰줬어요. 그때 왜 욕심이 안 나겠어요. 미국 시장도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수익을 확정져서 채권을 더 늘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3월 초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 주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마리아나 해구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37%까지 빠졌더라고요. 내가 1억 넣어놨으면 평가액이 3,700이 줄은 거죠. 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럼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이런 일이 꽤 많이 있었어요. IMF까지만 해도 안 가더라도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한번 있었고요. 2011년 소버린 리스크,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도 한번 있었었죠. 제가 이 카카오톡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작년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에 버블이 있다고 판단해 채권 현장을 추천드렸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가 조정이 되면 채권량의 25% 또는 50%까지 주식 경로 전환하여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작년에 채권 5천, 주식 5천으로 바꿨는데 지금 주식이 왕창 떨어졌으니까 채권 5천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거의 절반 2,500으로 주식을 사자. 환금성이 있고 투자를 저점에서 할 수 있는 요인, 그 돈, 그것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잘 할 수가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하락장에서 깡통 안 차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20.02%예요. 35에서 줄은 거죠. 근데 그것도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줄었죠. 왜냐면 채권이 버텼으니까. 하락장에서 채권이 주식이 떨어지는 걸 받쳐서 버텨준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하고 채권이나 현금 같은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예요. 미국에 투자하는 거, 한국에 투자하는 거.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 망할 가능성은 적잖아요, 정말. 그러면 그때 낮을 때 다시 사거나 아니면 채권을 팔아서 계속 버티는 거죠. 주식은 들고 있고. 이런 형태로 위기를 겪어보시고 하락장을 크게 겪어보신 분들은 일부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미래는 몰라요. 그리고 대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해놔서 시나리오 A 상태, 시나리오 B 상태 정도로만 대응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한 8% 정도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지금 이분 연금 펀드가 그렇거든요. 그 정도 수익률만 꾸준히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단기 수익률, 올해 30%, 내년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수익률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라는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뭐 플러스 6%씩만 계속 가져간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말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청년분들 이런 분들 많으세요. 1,000만 원 예적금 모으고 좋아요. 3,000만 원 예적금 모으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1억까지 예적금으로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돈은 잘 모으셨죠. 근데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제일 위험한 게 투자 경험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3천 정도 넘으면 적립식 펀드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돈을 넣어놓고 투자를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거죠. 아니면 연금 펀드, 소득 공제되는 연금 펀드 있죠.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만 쓰세요. 그리고 본인 퇴직연금, IRP라든가 DC라든가 펀드를 볼 수 있는 사이트 FOSS, 그 FOS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얼마든지 펀드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사례 관련돼서 좀 얘기가 많았는데요. 포트폴리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지 못하는 사람은요, 1억을 가지고도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의 액수보다 경험과 원칙이 더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니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